米老师的邮件你收到了吗？考试时间推迟了。是吗？那我可以有更多的时间复习了。关于考试，下列哪个正确？您先坐这儿等一下，我去叫护士来给您打针。好的，谢谢你。他们最可能在哪儿？我刚才重新算了一下，这个数字是错的，你再检查一下。啊，对不起，那我再算一遍。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你怎么不脱袜子就睡？我实在是太困了，你让我先躺一会儿吧。男的是什么意思？这次的乒乓球比赛是谁在负责？小包，他以前组织过这种比赛，经验丰富。女的认为小包怎么样？小叶，来公司1个月了，都还顺利吧？谢谢您的关心，一切顺利，同事们都很照顾我。男的感觉怎么样？你还得帮我个忙，我的信用卡又该还钱了。知道了，放心吧，我明天早上就去办。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今天来不及了，明天吧。明天我们开会，专门讨论一下这个问题。行，那我通知大家准备一下。女的是什么意思？我发现你的东西没多少啊。这些只有1/3吧，还有很多还没来得及整理呢，下周再搬。关于女的，下列哪个正确？给您表格，年龄、性别都要填，还有联系地址、联系电话。好的，没问题。男的在做什么？喂，你们那儿发生什么事了？到底怎么回事？我也是刚刚回来，也不太清楚是什么情况。女的是什么意思？这几个动作，你做的还是不太标准，恐怕还要多练习一下。好，我一定在正式演出前练好。男的做的动作怎么样？你不是出差了吗？怎么还在这里？我是准时出发的，可是路上堵车。我到机场时，我乘坐的飞机已经起飞了。女的怎么了？
你又咳嗽了？难道你的感冒还没好？感冒早好了，我咳嗽是因为刚才吃的鱼太辣了。男的为什么咳嗽？我想在学校周围租个房子，你有没有合适的房子给我介绍一下？还真有，就在咱们学校东门，是我一个同学的，现在想出租，我一会儿就帮你联系一下。他们谈的房子在哪儿？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보다 실제 시험에서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듣기에서 2부분,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을 15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먼저 오수중에 있는 영상을 들어보시고요. 정답도 체크해 보시고요. 시험 전에 제가 한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연습해 보시라고, 끊어읽는 연습까지 해보시라고 병음 작업까지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요. 자료 최대한 많이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출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은 다른 영역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므로 듣기에 한정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것들을 꼼꼼하게 많이 읽으면서 독해뿐만 아니라 쓰기 1부분, 2부분에도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11번부터 25번까지 총 남녀가 한 번씩 주고 받는 대화문은 15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푸셔서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번부터 15번에서 모르는 제시어가 있으면 안 돼요. 듣기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시어를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의 여기에 있는 제시어들만큼은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A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미루다, 사급 필수 동사죠. 토이츠, 뒤로 지연이 되었어요. 미루어졌어요. 토이츠러. 자,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很简单. 자, 요거 사급 필수 명사입니다. 답이 맞다, 틀리다에서 틀리다 나왔어요. 答案错了. 자, D번은요. 成绩出来了.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먼저 보고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들리는 대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댓글에 보니까 선생님 수월하게 들어서 난이도 상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중 정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께서 꼭 풀어주셔야 되니까 만약에 어려웠다면 꼼꼼하게 어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쉬웠다면 틀린 문제 위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크랩 내용 독해하는 것처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米老师的邮件 이메일입니다. 직접 뭔가를 받았을 때 사급시험에 선물을 받고 있는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받다라고 했을 때 쇼보다는 결과보로서 쇼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활용해 보셨다가 쓰기제 이 부분에 장문에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의 이메일 당신 받으셨나요? 考试时间推迟了. 보세요. 남자의 말에서推迟 딱 나오는 순간 이미 정답은 몇 번이에요? A번. 선생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특히 이 부분의 11번부터 25번은 거의 다 들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보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회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본적인 어휘들만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米老师的邮件你收到了吗? 考试时间推迟了. 딱 하는 순간 A번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눈은 몇 번에 있어야 될까요? 2번의 보기를 해석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래? 是吗?
那我可以有更多的时间 살짝 끊어주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생겼네. 여러분 오늘 이 듣기의 음원에 보면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이 있습니다. 이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은요. 앞에서 해석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반대로 해석해서 오시면 돼요. 복습할 더 많은 시간이 생겼네 이렇게요. 那我可以有更多的时间复习了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은요. 关于考试下列哪个中学이 시험에 관련해서 아래에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당연히 考试时间推迟了가 나왔으니까요. A번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어휘들 위주로 정리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장소에 관련된 문제네요. A번에 병원,医院 B번에 도서관, 도수관, C번에 대사관, 大使馆 D번에 야채시장, 채소시장, 菜市场 이렇게까지. 그러면 장소에 관련된 내용들의 단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您先坐这儿等一下. 끊을게 할게요. 먼저 여기에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我去叫护士来给您打针. 저는 여기서 봅니다. 자, 첫 번째 단서 뭐 있나요? 간호사,护士. 두 번째는요, 주사를 주다 打针. 내가 간호사를 불러와서 당신에게 주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打针 나왔고요. 护士 나왔으니까 정답 바로 질문 안 들어도 마킹할 수 있습니다. 네, 남자가요? 네, 알겠습니다. 好的. 감사해요. 谢谢. 그래서 아직까지 간호사 모르시면 정리할게요. 护士. 주사를 주다 打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듣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외워놨다가 쓰기지 이 부분에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주사를 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간호사가 护士 하고 있어요. 진행을 나타낼 때 正在 누구에게 대상계에 자, 환자를 뭐라고 할까요? 아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病人 주사를 주고 있어요. 打针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장들을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를 주다 그러면요. 하나의 덩어리 누구누구에게 주사를 주다. 이런 형태를 기억해 놨다가 쓰기 제2 부분에 바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주고 있어요. 护士正在给病人打针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护士과 打针이 단서가 되어서 정답은요. A번에 医院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2025년 5월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이도 하중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추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름제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편지를 붙여야 된다. 야오지신. 그래서 편지를 붙이다, 지신 이런 거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B번에 수완. 이거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수완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완은 뭐뭐 할 계획이다. 다 수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완이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계산하다, 세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계산했을 때는요. 수완 뚜일러. 틀리게 계산했을 때는요. 수완 추얼러. 이런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네요. 자, C번에 요거 모르셨을 거예요. 检查를 생각하셔야 돼요. 차는 검색하다. 그래서 사전을 찾고 있어요. 在查字典. 그래서 검사하다, 검색하다, 차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没完成作业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상태 상황 아니면 동작 위주로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我刚才重新算了一下. 내가 조금 전에요. 다시 한번 算.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算, 계산하다 라는 말이겠죠. 제가 다시 계산해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최근 들어 부사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사들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신, 독해 제1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품사 뭐라고요? 부사. 혹은 만약에 쓰기 제1부분에 나오면 부사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배치? 동사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 계산해 봤는데요. 这个数字是错的. 이 숫자가 틀렸어요. 틀린 것입니다. 错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자 나왔다고 해서 C번 하시면 안 돼요. 你再检查一下. 이 检查도 독해 제1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 对不起, 너무 죄송해요. 那我再算一遍. 여러분, B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스크랩 내용 하나
공부하니까 종신, 수안, 检查, 变 이런 어휘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요. 关于你的 여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요청했나요? 계산을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것은요. 算 이 동사의 뜻을 알고 하셔야 돼요. 네, 틀리게 계산했어요. 정답은요. B번에 算错了까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의 중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더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제시어 모르시면 안 돼요. 일단은 睡觉. 잠을 자고 싶대요. 여러분 아마 요거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 잠에서 깨는 기지개 하고 있는 게 시험 쓰기지 이 부분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睡醒了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睡醒了 잠을 깼어요. 还不饿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자, 양말 신발은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와스 양말이요. 요하의 별표 찢어지다, 터지다 이런 것들이 4급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작문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듣기에서 나오니까요. 어휘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B번에 잠에서 깼다, 睡醒了, 찢어지다, 터지다,破. 그러면 4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怎么不脱袜子就睡? 이거예요. 너는 어째서 양말도 벗지 않고 잤어? 왜 자? 란 말이겠죠. 여러분 이거 외워놨다가 양말 벗고 있는 그림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양말 뭐, 예를 들면 벗지 않았거나 양말을 벗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你怎么不脱袜子就睡? 양말도 벗지 않은 채 왜 자? 그러니까 자. 최근에 2025년 시험에 뭐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졸려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템플릿입니다. 정말로 너무 实在态. 实在가 나오면 그 부사 자체에 비해 시를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사예요. 그래서 정말로 实在是.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实在是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너무 졸려서 我实在是太困了. 이때 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我实在太困了. 내가 너무 졸리니까 你让我 너가 나로 하여금 先躺一会儿吧. 조금만 누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나로 하여금 좀 눕게 해줘란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남자의 의도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좀 누워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너무 졸린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你让我先躺一会儿吧까지. 그래서 남자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에서 实在是太困了. 그래서 你让我先躺一会儿吧라고 해서 너무 자고 싶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 너무 좋습니다. 관련된 어휘들 보기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A번에 우호적이다. 友好.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很友好. 중국어 굉장히 잘합니다. 中文好. 요즘 들어서 한의보다는 중문이라고 해서 중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자, C번에 有经验. 경험이 있습니다. D번에는요. 동칭심,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상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这次的乒乓球比赛是谁在负责? 负责 너무 중요한 동사죠. 이번에 탁구 경기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때 짜이는 정짜이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여자의 말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겠죠. 小包가요. 他以前组织过这种比赛. 이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组织 조직은요, 조직하다, 구성하다. 그가 이전에 이러한 경기를 조직한 적이 있거든요. 라고 해서 조직 거의 5급 수준인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매달 시험 보는 이유는 항상 2%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사실 조직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문제처럼 5급에 해당하는 어휘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 새로운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나 향후 5급이나 준비하실 때 미리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전에 이러한 경기를 조직하거나 구성한 적이 있어서요. 징예, 펑푸 정답은 딱 나왔죠. 징예 딱 나오는 순간 샤오바오는요. 경험이 있다라고 정답 뭐예요? C번 이렇게 질문 듣지 않아도 질문을 듣는 시간을 아껴서 정답 체크하고 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다, 징예, 펑푸 이런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小包에 관련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女的认为小包怎么样? 여자가 생각하기에 小包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C번에 요징예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 안 들리고 왜 안 들리고 어휘 때문에 안 들렸는지 내가 어떤 구조 때문에 안 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이었어요. 제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 듣기 이 부분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孤单 어려울까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말이에요. 헝孤单 너무 외로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후회하다, 后悔, 很冷静 冷静은요, 냉정하다보다는 침착하다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주 침착합니다. 很冷静. 자, 很顺利, 순조롭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떤 상태를 묻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小叶, 来公司1个月了. 小叶야, 회사에 온 지 한 달이 되었구나. 또 하와이 순리바. 순조롭습니까? 순조롭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은요, 추측이에요. 순조롭습니까? 순조롭나요? 순조롭죠?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해요? 시신인다 관심, 관심에 감사해요. 이체, 순리, 순리 벌써 2개나 나왔어요. 한 번은 질문 대답하네요. 네, 일체, 모든 것이 순조롭고요. 그러면 정답 딱 뻔해요. 同事们都很照顾我. 照顾 요거 독해 제1부분의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아주 저를 잘 돌봐주기도 합니다. 얘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요. 동료들도 굉장히 저를 많이 살펴줍니다. 그래서 난다가 안 죄점이야. 남자가 생각에는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거 조금 이따 질문에 여자라고 했을 때 니더, 남자라고 해서 난더, 듣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요, 당연히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很顺利 들리는 게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보기 먼저 보시고 보기 모르는 어휘가 최소한 없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키가 작다. 키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일단个子. 그래서 키가 작아요. 个子 矮. 자, B번에 요거. 짜오핀이 뭐죠? 채용하다. 요런 수목 구조인 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C번 해석하세요. 请女的 여자에게 무엇을帮忙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忘记密码了. 여러분, 만약에 비밀번호가 나오면 내가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술목 구조로만이라도 쓰기제 이 부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忘记密码了. 오케이. 그래서 C번 해석 못하는 경우 많으니까요. 요거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크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요, 你还得帮我个忙 안 들렸을 거예요. 자, 빵망은 술목 구조로서 동목이 합사예요. 그 사이에 하나의 바쁨을 도와달라라고 해서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빵 이거 망에서 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빵거망 帮我个忙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형에 대해서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수 중에 있는 듣기 제일 어려운 일부분 1탄부터 30탄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라는 말이겠죠. 你还得帮我个忙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还得帮我个忙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죠.
되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되게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我的信用卡又该还钱了. 还钱,还는 뭐예요? 이거 돌려주다란 말이에요. 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카드에 또 돈을 내야 돼요. 까이는 인가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우면 항상 그것의 이름절, 축약형도 나오고요. 아까 빵망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합장형이 나오니까 축약형과 합장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하이데 빵워거망 당신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 카드에 또 돈을 내야 돼요. 我的信用卡又该还钱了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가 知道了,放心吧. 알겠어요. 마음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我明天早上去办. 요 정도.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자에 관련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죠. 요거 들어가셔야 돼요. C번을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C번 주의하시고 정답은요.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请你的帮忙 이런 것들을 학장형에 대해서 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요유회호에 네, 유회호의 책에 나왔죠. 데이트하다. 데이트가 있어요. 비에 긴장, 긴장하지 마세요. 很吃惊, 아주 놀랍습니다. 明天讨论, 내일 토론합니다. 뭐 어떤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지 예상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今天来不及了. 이 来不及는요, 독해책 1부분에도 나옵니다. 오늘 늦었거든요, 시간으로. 그래서 뭔가를 할 만한 시간이 여유가 되지 않거든요. 오늘 늦었어요. 明天吧, 내일 하죠. 明天我们开会. 내일 회의에서 专门讨论一下这个问题. 专门, 요거 너무 중요한 부사입니다. 전문적으로 오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오로지 토론을 좀 하십시다. 집중적으로 토론하자란 말이겠죠. 行, 알겠습니다. 那我通知大家准备一下.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이것도 나왔어요. 최근에 통보하겠습니다. 통知이런 거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하나의 예문을 듣기 스크랩을 공부했더니 중요한 어휘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마지막 막판 뒤집기, 듣기에도 도움이 되고 독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부법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어요. 라이브오지, 오로지, 专门, 토론하다, 讨论 이런 것들요. 통보하다, 통실 이런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내일 토론하자란 말이죠. 明天讨论 들리는 게 답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만 먼저 봐주시면 들어주시면 듣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 다 들으려고 하면 그게 시험이 아니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면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먼저 보기에서 나왔던 언급되는 어휘들이 무엇인지 위주로 듣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拒绝道歉. 뭐 하는 걸 거절했어요? 사과하는 걸 거절한 거예요. 이런 어휘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힘이 세다를 뭐라고 할까요? 세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렇게 주술의 호응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셉니다. 力气很大. 자, 요거 모를까요? 이름절 동사,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옮기다입니다. 지금 물건을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빤, 이름절 동사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停止 어렵습니다. 정지하다. 그렇죠? 조사를 정지하다. 停止, 停止, 요런 아까 수질 구성하다. 停止 정지하다. 라는 이런 것들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정지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我发现你的东西没多少. 끄덕이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사를 하는데 너 물건이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걸 나는 발견했어. 이런 것들요. 我发现你的东西没多少. 얼마 되지 않는다. 没多少. 이런 표현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아직 단서는 남자의 말을 통해서 모르거든요. 这些只有1/3 한번 나왔어요. 3분의 1을 뭐라고 할까요? 1/3 이런 것들요. 3분의 1입니다. 이거는 단지 3분의 1만 되는 거야. 还有很多
아직 많이 있어. 뭐 할 물건이 많이 있나요? 还没来得及 정리.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 많이 있거든? 下周再搬. 다음 주에 다시 옮겨야 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빤이라는 단어만 단서가 되더라도 지금 여자에 관련해서 아래 보기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질문을 안 듣다 하더라도 빤 이거 나왔으니까 여자는 아직도 물건을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분의 1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3分之一 너무 좋고요. 뭐 말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했다. 还没来得及 정리. 그럼 그러게 할게요. 还有很多还没来得及 정리呢.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 还有很多还没来得及 정리呢.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옮겨야 돼. 下周再搬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 수 있겠죠? 여자는요, 정답 C번에 再搬 东西, 물건을 옮기고 있다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1번부터 15번까지 관련된 네 가지 몰랐던 어휘들은 정리하고 가자 라는 형태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술먹고 꼭 외우세요. 티엔도 나오고요. 채우다. 비아오거는 표예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다. 티엔비아오거. 표를 작성하다. 티엔비아오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자리를 찾다. 자오조웨. 뭐 일기는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죠. 일기를 쓰다. 写日记. 자, 인쇄하다. 출력하다. 따인. 원장, 문장을 출력하다. 이런 술목 구조도 많이 나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개인 비아오거. 당신에게 표 좀 드릴게요. 일단은 비아오거 나왔으니까 누구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A번이겠죠. 듣는 거니까 안 써도 돼요. 年龄, 性别 都要填. 연령과 성별 채워주셔야 되고요.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还有 모두 하셔야 돼요. 联系地址 연락 주소와요. 联系电话 연락할 전화번호도 채워주셔야 돼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표 모르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表格 연령은요. 年龄 주소는요. 地址 이런 것들이 독해 제1부분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好的. 그렇게 하겠습니다. 没问题. 그러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개인 비아오거라고 했으니까 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A번에 填 비아오거 이렇게 가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보기를 보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보기에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언급된다는 것을 유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크다를, 야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힘이 세다, 리치 있다, 스트레스가 크다, 야리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리 있다. 굉장히 안전해요. 很安全. 교통이 편리하네요. 交通方便. D번은요. 他也不清楚.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마치 독해하는 것처럼 가볼게요. 11번. 왜? 여보세요? 你们那儿发生什么事了? 너희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중요한 건 주어를 장소화시켰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런 어감을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 그쪽에 무슨 일이 생겼어? 到底怎么回事?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到底怎么回事?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해요? 我也是刚刚回来. 나도 막 지금 돌아왔거든? 也不太清楚是什么情况. 정답 나왔죠? 나도 무슨 상황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我也不太清楚是什么情况. 也不太清楚是什么情况. 이런 좋은 표현들을 외워놨다가 해와에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역으로 갈게요. 유추할 수 있겠죠. 질문은. 누구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여자에 대해서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여자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D번에 他也不清楚. 不太清楚. 清楚가 언급된 것만 점검해 주셔도 정답은 단서가 될 수 있겠죠. 11번이었어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늦다. 그래서 수도慢 非常漂亮. 너무 예뻐요. 부타의 标准. 여러분 최근 몇 개월 동안 标准은 명사로서 기준이라고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다. 형용사로 나옵니다. 부타의 标准. 이 12번도 기출이고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쉽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十分轻松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这几个动作, 动作 별표. 이거 쓰기 제2번의 단골이에요. 이 몇 개 동작. 你做的还是不太标准. 여러분 일단은 부타의 标准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 이 몇 개의 동작 정확하지 않게 해. 이런 표현들요. 하는 정도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를 정도보를 써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你做的还是不太标准, 还是 여전히 뭐 이걸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쓰기 제2 부분을 써야 돼요. 너 이 동작을 정확하지 않게 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你做的不太标准. 이런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몇 개 동작 당신 정확하지 않거든요. 한국어로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恐怕还要多练习一下. 일단은 연습하다.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연을 앞두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동작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걱정하겠죠.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결과를 도출할 때 공파, 이것도 부사인데 독해 제1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恐怕还要多练习一下 이런 뉘앙스를 체크하셔야 돼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혹여나 제대로 연습을 못해서 나쁜 결과를 도출할까 염려스러울 때 恐怕라는 부사를 쓸 수 있어요. 여자말 너무 중요합니다. 这几个动作你做的还是不太标准恐怕还要多练习一下 많이 들어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해요? 好, 알겠습니다. 我一定 반드시 在正式演出前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정식적인 공연 전에 잘 연습을 하겠습니다. 练习 대신에 이름절 练好 잘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자, 正式도 독해 제1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공연도 많이 나옵니다. 정식 공연 이렇게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네요. 我一定在正式演出前练好我一定在正式演出前练好 이렇게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男的做的动作怎么样? 남자가 이것도 보세요. 이때 더는 정도보예요. 이때 더는 명사를 꾸며주는 남자가 한 동작이라고 해서 관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수로 앞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부사어, 보어 뒤에서 더, 요거는 사극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구분하고 가셔야 될 필수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동작은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았죠. 정답은요. 부타의标准 이렇게 시험 전에 이렇게 좋은 표현들 꼭 외워놨다가 또 다른 영역에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이었어요. 자, 13번 들어갈게요. 신체 일부 나옵니다. 배가 아파요. 肚子疼. 자, 비자를 잃어버렸어요. 签证丢了. 그죠? 자, 이거 꼭 외우세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비행기를 놓치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놓치다, 错过. 제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错过了 항반, 내가 타야 될 비행기, 항공편이죠. 내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我错过了 항반. 그 다음 D번은요. 上班迟到了. 제가 출근에 뭐 한 거예요? 지각을 한 거예요. 출근하는 것에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한 거죠? 上班迟到了.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하세요. 你不是出差了吗? 여러분 이거 반어적인 질문이죠. 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이런 말이에요. 你不是出差了吗?怎么还在这里?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我是准时出发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准时또 부사예요. 아까 다시, 종신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공파 이런 부사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각의 준시 부사. 내가 정각에 출발했다.
可是 하지만 路上堵车 이런 어휘들 많이 나옵니다. 도로에 차가 막힌 거야. 我到机场时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我乘坐的我坐도 해도 돼요. 그런데 4급에서는 좀 어려운 어휘 나오거든요. 타다 乘坐라는 동사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탄 비행기가 已经起飞了 이미 이륙한 거 있지 떠난 거 있지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 수 있겠죠. 뭐 한 거예요? 항공편을 놓친 거겠죠. 그래서 추억월라, 항발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독해제 일본으로 갈게요.出差 나옵니다. 출장 가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 어렵습니다. 정각의 준실, 차가 막히다. 두처, 타다. 정조, 이륙하다, 지페 이런 어휘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항공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错过了 항반 이렇게 어휘를 일단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증상이죠. 열이 나다. 아직 모르신다면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发烧了. 그 다음에 위 탈라알라. 생선이 너무 매웠대요. 양로 타이시에 이번 달에 맛과 관련된 거 이번에 시가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격했어요. 타이지동라. 그럼 갔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이호 커서라. 5월달 이거 나왔죠. 기침하는 거. 너 또 기침해? 난다오 니더 감마 하이메하오 난다오 설마 너의 감기가 아직 잘 회복되지 않았니? 다 좋아지지 않았어? 너 감기 안 난 거야? 이런 말이겠죠. 난다오 이것도 독해제 일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기침해 또 기침해 감기 안 나았니? 이런 말이겠죠. 감마오서 하올라 남자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감기 다 나았는데 我咳嗽是因为刚才吃的鱼太辣了刚才吃的鱼太辣了 위 들렸을 거고 보기를 체크했다면 라 들렸을 거고 그럼 정답 딱 질문 이것조차도 시간 아끼세요. 안 들어도 되는 질문들을 굳이 듣고 앉아 있지 말기 바로 정답 체크하고 아래 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싹 들어보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듣고 체크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고 나서 다 하고 나면 이제 섹션별로 한 문장씩 들으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남자는 왜 기침을 합니까? 정답은 B번에 위 탈랄러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부분 11번부터 25번까지 몇 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냐면 학생들한테 저거 회용강할 때 4개 이상 틀리지 마라 그래요. 진짜 잘 받고 싶으면 점수 잘 받고 싶으면 2-3개는 실수로 틀렸다 하더라도 진짜 2개, 3개 이상은 틀리지 마십시오. 왜? 여기서 제일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라고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하세요. 자, 15번 마지막. 장소죠. 샤오네 우리도 교내라고 하잖아요. 학교 안에. 学校동문, 학교 동문,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어요. 중국의 캠퍼스가 굉장히 커서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동문, 그 다음에 따치아오, 치아오가 다리예요. 큰 다리, 남쪽, 남문, 남문. 그 다음에는요, 植物园, 식물원, 역, 항비에 이런 것들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이 명사겠죠. 자, 그러면 장소가 언급될 것 같아요. 그 장소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얘기합니다. 我想在学校周围租个房子. 이거 租房 이렇게 나와요. 租房은요. 租房은 집을 빌리다, 렌탈하다란 말이에요. 집을 임대하다. 그래서 집을 빌리고 싶어, 렌탈하고 싶어, 租个房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기숙사에 살다가 학교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我想租个房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끊을게. 我想在学校周围 이거 나와요. 독해제 일부분의 주변이란 말이에요. 나 학교 주변에서 집을 좀 빌리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我想在学校周围租个房子 그러면서 물어요. 你有没有合适的房子给我介绍? 만약에 너가 적절한 집이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줘 라는 말입니다. 你有没有合适的房子给我介绍一下? 적합한, 合适 이거 나올 수 있겠죠? 적절한
집이 있다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줘 이런 말들 이런 어휘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15번에서 租房 안 들렸으면 몰랐을 거예요. 렌트하다, 租房 집을 빌리다, 임대하다, 租房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还真有 진짜 있는데 就在咱们学校东门 끝. 안 들어도 돼 다른 거. 그럼 정답 뭐예요? 学校 东门일 거예요. B번이겠죠. 우리 학교 동쪽에 있어. 동문에 있어. 是我一个同学的. 누구 거라고요? 우리 반에 있는 동창 거야. 现在想出租,出租가 뭐죠? 새를 놓다란 말이에요. 지금 새 놓고 싶어 하던데. 我一会儿就帮你联系一下. 一会儿 조금 있다가 내가 너를 도와서 연락해 볼게. 联系一下. 연락해 볼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를 놓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出租. 렌탈하는 거는요. 아까 租房, 租个房子 이런 합장용에 대해서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他们谈的房子在哪? 정답 딱 나왔죠? 몇 번입니까? 学校 东门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듣기에서 제일 쉽게 접수를 올릴 수 있는 듣기 이 부분 실제 시험에서는 11번부터 25번까지 여러분들의 맛보기로 전체 한 세트의 문제를 연습했으니까요. 일단은 마음 넣으시고 믿고 이런 게 나온대. 관련된 거 외우고 한 세트 풀고 나면 다시 오수중 들어와가지고 매달 시험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해드린 게 있잖아요. 보면서 어휘의 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들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며칠 동안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한 영역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저 자료 여러 개를 보기보다는 오수중에 있는 듣기만이라도 그 다음에 쓰기만이라도 다양한 기출 자료만이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다른 영역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믿고 복습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요 힘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